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내년 회기에서 주 의회가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추돌 사고로 뉴저지주 사회보장국 로비에 차량이 돌진해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7호선의 교통신호공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이 5,4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소비자 보호단체는 가장 위험한 장난감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내년 회기에서 주 의회가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폰소 데이빗 뉴욕 주지사 법률고문은 지난주 열린 주의회 히스패닉 의원총회 패널로 참석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주지사가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그동안 이와 같은 법안이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상원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의회 상정 예정인 법안은 주 차량국의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규정 가운데 502조 1항에서 7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증 신청 자격과 관련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주 상원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내년 회기에는 이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이민자 커뮤니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경찰은 차량 추돌 사고로 뉴저지주 사회보장국 로비에 차량이 돌진해 2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저지 에그하버 타운십 경찰은 어제 오전 10시경 56세 도나 우돌이 주차하려던 중 애틀랜틱 시티에서 올라온 여성 운전자가 주차하려던 우돌의 차량을 추돌한 후 사회보장국 건물 로비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 로비에는 약 30여 명의 대기자가 줄지어 있었고 그중 2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상자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단순 사고로 파악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진행되어 온 7호선의 교통신호공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MTA는 어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맨하튼과 퀸스에서 7호선 열차의 많은 연착과 과도한 승객의 탑승을 유도했던 신호체계 공사가 마무리되어 좀 더 개선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10년간을 끌어온 이 공사는 이달 말에 그 끝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7호 노선에는 14차례의 왕복이 매일 추가되어 러시아워의 과도한 승객 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므로 출퇴근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편 아마존 제2본사가 입주할 퀸스의 롱아일랜드 시티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정류장을 추가하고 셔틀버스를 운행, 뉴욕식 페리와 연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7호선의 신호체계 개선 프로젝트에는 2010년에 시작된 약 6억 달러가 투입되는 전체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북한 내 비밀 미사일 기지 다수가 포착됐다는 미국 민간연구소 발표에 파장이 커지자 미국 정부가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일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발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정부 개입설 차단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나아가 이번 파장이
북미 협상 가도에서 돌발 악재로 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미 국무부는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히길 바란다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이 교착 국면 속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고위급 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간 물밑 접촉도 본 궤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헤던 하워트 대변인은 북미 정부 간 통신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고위급 회담을 직전에 연기한 북한이 미국과 통큰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와 관련한 신호는 나오지 않았고 북미 간 줄다리기도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미 협상의 향배는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의 뚜껑이 열려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의 하나인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이 5,4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미 자동차 협회는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올해 대이동 인구 가운데 자동차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5% 증가한 3,850만 명으로 예상됐으며 기차와 버스, 배 등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148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5.4%나 늘어나 역대 최대 수치인 427만 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스값이 올라 자동차 여행 경비만 해도 지난 3년 사이 가장 높지만 경제 사정이 좋아져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인구가 여행길에 오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뉴욕의 아마존 유치로 장기간 아마존으로부터 거둬들일 세금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아마존의 본사를 둔 시애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본사 설립으로 많은 고급 일자리 창출이라는 매력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교통난과 주택 문제가 시애틀의 골칫거리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입주로 관련 지역의 주택 가격은 청전부지로 치솟았고 저렴한 렌트비 거주자들도 하루아침에 올라간 가격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아예 이주해버리는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무엇보다 4만 5천 명의 늘어난 직원들로 인해 관련 지역의 교통은 현재도 얽히고 설키는 혼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게 주는 혜택도 뉴욕 시민들에게 또 다른 짐을 선사하고 있는데 2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는 아마존에게 뉴욕이 무려 15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고스란히 뉴욕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톨릭 주교들이 메릴랜드에 모여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내 가톨릭 사제들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주교들의 모임이 메릴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은 지난 8월에 불거진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저질러진 사제들의 성폭력 보고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여름 펜실베니아 법정에서 밝혀진 성폭력에는 300명의 가톨릭 사제들이 연루된 바 있습니다. 한편 모임이 있는 빌딩 주변에는 사제들의 성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모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Every victim was a Catholic child. Here's our Catholic leaders. They covered up for those crimes. They need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ose crimes. And they are not going to do it this week. 주교들은 새로운 지침과 보다 강력한 규칙을 세우려고 하지만 사제들이 오랫동안 저질러온 성폭력 문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그리고 집단적인 은폐 등으로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시위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장난감 가게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보호자 단체인 워치는 가장 위험한 장난감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인 WATCH 워치의 직원이 블랙팬더 슬래시 발톱이라는 위험한 장난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When you sell a claw like this to go over a child's hand, a 5-year-old child's hand, and call it a slash claw, there's likely one thing a child's going to do
with that claw. And you might imagine what that will look like. 위험천만한 장난감들이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 손에 무방비로 쥐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번에 경고된 위험한 장난감들을 멀리하기로 결심해야겠습니다. 위험한 장난감으로 인해 올 한 해만도 24만 건의 부상이 일어났고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는 매 3분마다 한 아이꼴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WATCH 대표인 조앤 시프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가장 위험한 장난감에는 슬래시 발톱 외에 파워렌지 칼과 너프 총, 양배추 패치 인형, 유아용 실로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장난감협회는 위험한 장난감 선정이 정확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워치로 알려진 이 소비자 보호단체는 40년 이상 위험한 장난감들을 공개해 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난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북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단일 산불로는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매일 19안팎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280km 지점에서 일어난 캠프파이어는 발화 6일째인 이날까지 13만 에이커의 산림과 시가지, 주택가를 태웠습니다. 불에 탄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에 육박하고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4배에 달합니다. 가옥과 건물은 8,800여 채가 전소하거나 붕괴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신고 목록에 오른 주민도 220명에 이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짐 맥도날 경찰국장은 이번 불로 송전선과 송하수관,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당국은 진화율이 35%로 오르는 등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완전한 진압에는 3주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2016년 오하이오에서 마을 주민 8명을 총격 살해한 일가족 4명이 범행 후 2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오하이오 주 검찰총장 마이크 두아이는 화요일 2016년까지 오하이오에서 살다가 범행 후 알래스카로 이주한 와그너 씨 가족 4명을 가중살인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된 4명 중 1명은 10대 어린이이며 그가 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각각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검찰은 용의자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범행했지만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의 단서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맨하튼에서 연쇄 폭행 강도를 일으킨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8월 14일 첫 번째 사건에서 용의자는 6번가의 밀리노이 센터 회당에서 $500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7에비뉴 근처 웨스트 40번가 건물의 지하에 있는 유지보수 직원에게 접근해 직원을 폭행하고 지갑을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1월 9일 이 용의자는 6에비뉴 58번가에 있는 레스토랑 지하실에서 여성 직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400를 훔치기 전에 피해 여성의 얼굴을 폭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둘루스의 한인주점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총격을 맞고 사망한 한인 업주 나이 47살의 제임스 김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LA 출신으로 알려진 김 씨는 만인 한인 2세들과 중국 및 베트남계, 히스패닉 및 흑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싸움은 먼저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이후 남자친구들이 개입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경찰은 23살의 세뮤얼 송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한인건강센터가 병원 대강당에서 제5회 추수감사절 힐링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열린 힐링 콘서트에는 뉴저지 상록회 드림밴드와 뉴저지 성산 성결교회 박종일 목사의 토변주, 펠파 그랜드 합창단과 가든스테이트 오페라단,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 뉴저지 사모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힐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뉴저지 보훈단체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터전은 재향군인 한 분 한 분의 희생으로 만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갖고 기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929년 창간돼 9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미 경제 전문 잡지 포춘이 태국인 기업가 손에 넘어갔습니다. 포춘지를 소유한 출판 미디어 그룹 메레디스 코퍼레이션은 이 잡지를 태국 출신 기업가인 차차발 지아라 바논에게 현금 1억 5천만 달러를 받고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포춘 최고 경영자 앨런 머레이는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클리프턴 리프 편집장도 자리를 유지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족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에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대부분 또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12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4순위를 제외하곤 모두 동결됐으며 취업 이민 1순위는 여전히 우선 일자가 적용된 가운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지난달과 같은 2018년 6월 1일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가족 이민 1순위와 2A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지난 7월 중 영주권 문호 이후 6개월째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태권도 사범인 강익조 씨가 제작한 자전적인 영화 I Can, I Will, I Did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최근 영화 사이트 아이튠이나 아마존에서 인기리에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 제작자이자 주인공이신 강익조 사범과 마스터 수잔 그레디 씨를 모시고 한국인이 제작한 최초의 태권도 영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 사범께서는 영화에 직접 출연하시고 또 시나리오까지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영화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그 영화 촬영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선 그 액팅, 제가 이제 액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영어 발음, 네. 우리 뭐 이민 1세들은 네. 발음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려웠는데 네. 아무튼 최선을 다했어요. 네. 옆에 있는 우리 그레이드가 이제 많은 코치를 하고 네. 이 발음 코치를 하고 해서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저는 일체 화장을 안 했어요. 네. 있는 그대로 하겠다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선 액팅하고 이제 영어 발음이 좀 서툴었지만 네. 그 서툰 게 어쩌면은 좋은 인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그랬습니까? 네.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제작 기간 자체는 한 22일에서 25일 정도인데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스태프진이 네. 한 33명인데 네. 카메라까지 해서 뭐 하루 종일 뭐 정말 한 5분을 촬영하는데 하루가 필요해요. 네. 예, 그렇게 하여튼 힘들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영화가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이유의 비결은 어떤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마 사람들이 네. 제목 자체 I can, I will, I did이라고 하는 그 네. 제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제목 속에는 어린애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갖는다는 거. 네. 그런 신념을 심어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자는 생각이 돼요. 네. 이 태권도 발차기 아니라 정말 신념을 심어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d could you explain why and popular from the people they like this movie? Yes, sir. The movie deals with bullying, which is a very hot topic right now. Many children are bullied, and Grandmaster Kang's philosophy of I can, I will, I did, and this character training really helps to address bullying and to bring people in as a community so that they don't feel isolated and by themselves. So
the many martial art movies are just about kicking and punching, and this movie is really about how you develop your character, how you develop discipline and focus, and how you can be a better person. So right, and so it is just the martial art piece of it. The kicking and punching is part of it, but in this movie, it addresses more Grandmaster Kang's philosophy of how to live your life. 네, 그렇군요. 네. 그 또한 그 영화가 그래서 인기리에 지금 굉장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영화는 네. 요즘 저희들이 그 필름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네. 그런 파장으로 이제 아이튠 애플닷컴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 DVD를 살 수가 있어요. 아, DVD.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이튠 애플닷컴 하면은 네. 젊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네. 극장보다 크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네. 호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아마존 다 아시겠지만 아마존에 네. 들어가서 I can, I will, I did를 누르면 네. 그러면은 그 이 CD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한번 진짜 정말 그 자제분들과 온 가족이 함께 네. 이 CD를 사가지고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게 뭐냐면 네. 이 태권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여하고 있느냐는 네.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학생도 말했지만 정말 자동차 사고로 정말 재기할 수 없는 네. 그런 아주 디프레스, 아주 네.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 네. 실망하고 예, 정말 좌절하고 있는데 그 네. 좌절하는 것을 이름 그대로 I can, I will, I did을 그대로 걔에게 용기를 심어줘가지고 그 용기를 갖고 마지막까지 재활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네. 그러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저 가정이 네. 같이 온 식구들이 보면서 네. 이 자제들에게도 어떤 용기를 심어주고 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영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튠 애플닷컴 네. 그리고 아마존닷컴에서 제목 I can, I will, I did을 누르면 네. 막바로 볼 수가 있고 이제 DVD를 사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태권도 사범인 강익조 씨와 그리고 마스터 수잔 그레디 씨를 모시고 그 제작한 자전적인 영화 I Can, I Will, I Did에 대해서 영화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나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